네, 반갑습니다. 봉주루입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우리 종함철 님이시고, 우리 또 네. 젊은 애국자. 야, 행동하는 애국자 이래야 된다. 그죠? 이거, 이제는, 네네. 지금 좀, 시기만 되면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때만 음, 되면은. 예. 제가 뭐 활동하는 단체가 뭐 행동하는 양심 실천도 못 본데. 네. 아, 그래요? 네네. 야, 나는 그거 단체 이름 모르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네. 단체가 이제 행동하는 양심 실천 운동본부거든요. 아이고, 2011년도부터 이제 활동해 왔기 때문에. 내가 잘 맞췄네. 네네. 예. 자, 우리 지금 원주에 계시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의 주제는요. 네. 북미 회담 결렬 시 네. 전쟁이다. 음, 트럼프가. 예. 네. 그러고 만약에 북미 회담이 이 비핵화 아닌 다른 쪽으로 흘러가면은 이건 척하다. 그래 보거든요. 네. 어떤 시나리오도 있냐면은 어, 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은 트럼프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핵 포기하고 미군 철수하고 북미 회담 하면은 평화협정 맺고 이러면은 국내 간섭 못 하잖아요, 현재. 그게 참, 미국이 그랬네. 이기면은 그럴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지금의 예, 상황에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안 차리면요. 그러니까요. 나라 지금 망하는 건 한순간이거든요, 이 지금. 지금 정권 가지고 있는 지금 네. 문재인 주사파 정권들이 뭐 저놈들은, 저놈들이 네. 뭐 미군 나가라 어쩌라 뭐 쟤네들은 어쨌든 사회주의 체제 변혁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음, 과거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알게 되면 과거 남로당 세력들, 예, 그들이 뜻을 이루지 못한 걸 지금에서라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사회주의 체제 변혁이 그들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잠깐만 얘기하세요. 물 한 잔 가져올게. 얘기하세요. 네네, 예, 네네. 또,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북미 평화협정 이거는 솔직히 북한에서 핵을 지금까지 이제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계속적으로 이거 개발해 해왔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의 협상이었어요. 미국과의 협상. 애초에 이제 미국이 우리 한반도에 그 과거 6.25 때 미군이 이제 그렇게 그 참전해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미 대한민국은 그 적화돼가지고 예, 공산국가가 됐죠. 완전 거지 국가가 됐겠죠. 예,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결국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남한 땅에도 이미 다 공산국가 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음, 그래서 북에서 내려왔던 그 서북 청년단 그들하고 예, 이승만 대통령의 그런 이제 리더십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음. 지금 오로지 미국 협상 그 북미 야, 협상 그때 서북 청년단 활동이 네네. 대단해서 나도 책 그러니까 보고 그때는 소스, 이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예, 단순히 그들을 이제 그 적색태를 하면서 음, 백색태래죠. 백색태를 해가지고 그들을 지압했던 거 이것만 알고 있는데 예, 그거는 절대 큰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서부 청년단 활동에 있어가지고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이고 음. 정말 그분들이 했던 그 획기적인 역할들은 국민을 계몽시켰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저들에게 죽임을 음, 당하면서까지 적색태를 당하면서까지 음, 학교나 교회나 거리로 나가가지고 북한 예, 공산주의 실상들을 알리기 알려야 시작했다는 된다. 거예요. 예, 그게 그들에게 가장 위협이 됐던 거죠. 예, 네? 그들의 말 속에 이제 진실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음, 이제 그들이 그동안 국민들은 공산주의 경험 못해서 쏘갔던 국민들이 그 진실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래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온 거예요. 네, 이게 지금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핵 자체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최고의 협상 무기가 핵무기예요. 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만 철수하고 음,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게 되면 북핵을 왜 유지합니까?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예, 북핵은 중국도 위협이거든요. 음, 갖고 있게 되면은 이건 한마디로 중국에도 엄청 심각한 안보 위협이에요. 왜냐면 북핵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도 핵 무장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은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그 음, 전제 조건이 북미 평화 협상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전 간첩 정권이 지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지금 달성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놈은 명백한 간첩이 맞아요. 문재인 저놈은. 네? 음, 그 국민들 지금 정신을 안 차리면 지금 대한민국 지금 끝장나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음, 통일 얘기하지만 그냥 평화롭게 통일을 하지만 거기서 만약에 자유가 상실돼 버리고
그냥 적화 사회주의 통일되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몇 프로나 그걸 지지하겠습니까? 예. 예? 지금 북한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 없이 통일하자고 하면 과연 그 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요? 예. 문재인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중에서도 그들이 그 진실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이가 지금 그 기획하고 있는 이 행위를.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 깨어나야만이 미국도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평화협정 하게 되면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할 거라는 것을. 하지만 그 폐기에 대한 조건이 바로 그거예요. 주한미군 평화협정 체결,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이건 남한에서 그놈들이 분명히 그런 선동을 일으킵니다. 예. 주한미군이 있을 이유가 없어지니까. 북미 평화협정 체결하는데 주한미군 왜 필요합니까? 없지. 네? 결국 그리 돼버리면은 그 미국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북핵 폐기를 해가지고 세계 평화에 기여가 하고 있는데, 굳이 미군이 남아있는다는 것은 계속 북한으로 하여금 체제 위협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국민들 깨어나야만이, 연방제로 그러니까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깨어나고 북한 동포들이 진짜 북한 내에서 그동안 그 김정은 그 3대 체제에서 얼마나 수많은 3대 진짜 학살당하고 그때 죽어갔습니까? 그분들도 인간이거든요. 그분들이 일어나게끔 하면 됩니다. 저는 충분히 지금 같은 이런 이 난국 상황에서도 난 분명히 내 희망이 있다 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일단 깨어나서 진짜 통일에 대해서 단순히 환상이 아니라 진짜 북한 동포들의 그 참담한 현실을 남에게 우리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통일에 대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어떻게 도와줄 건지 우리가 그걸 준비해야 돼. 우리 애국 진영에서. 애국 우파 진영에서 그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통일이 돼도 남한 국민들을 위해 북한 주민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을 해야 되지. 더 이상 김정은 그 3대 그게 진짜 흉악무도한 저들 그 권력 아예 있어가지고 우리 미래가 없구나. 이거 북한 주민들이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실은 문재인 저놈이 아무튼 발악을 하더라도 북한 체제 내에서 붕괴를 우리가 이거 도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의 이게 이제 북미 평화 협상 이게 만약에 이제 파토날 가능성은 현재 상태로서는 저는 아주 약하다고 봐요. 이대로 가게 되면 남한 정권이 문재인이가 지금 발벗고 나서가지고 북미 평화 협정을 체결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에서도 진짜 핵 폐기한다고 얘기 나온다니까요. 좀 두고 보세요. 갖고 있을 목적이 바로 근데 유일하게 그건데 북미 평화 협정 체결이 목적인데 그것만 된다면 남한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에서 왜 핵을 계속 포기 안 하겠습니까? 핵 갖고 있을 이유가 없죠. 어차피 저거 통일이 목적인데, 그들은. 근데 이게 이제 충분히 얘기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애국 국민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게 좀,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엉뚱한 거 선동해서 그런 건지, 자꾸 본질을 좀 못 보고 있어요. 마치 그러면은 어떻게 이걸 앞으로, 계몽을 해야 되냐 말이에요. 지금 일단 첫 번째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현실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애국 진영이 자꾸 이제 서로가 일단 우리가 현재 대안이 없거든요. 문재인 저놈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저놈들이 그 문재인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문재인의 실상을 알게 되면 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국 진영에. 그럼 과거에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2004년도에는 그때 당시 한나라당인가 신한국당인가 지지율 7%까지 탄핵 역풍으로 곤두박질 쳤을 때 그때 박근혜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애국 국민들 다시 뭉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네? 누군가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옥중에 계시지만 분명히 때가 되면 그분들도 옥중에서 정치활동 하실 거라 믿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네? 메시지도 하실 거라 믿는데, 그래 되면은 최소한 이제 우리 아시겠지 황교안도 그렇고, 많은 이제 우리가 충분히 나설 만한 지도자는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황교안 나오라 해도 안 나오네, 예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은 거의 안 되는 게, 우리가 애국 진영이 지금 우리 태극기 들고 있는 우리 단체들조차도 제1선에서 지금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애국을 외치는 우리조차도 서로가 지금 불신하고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서로 험담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애국 태극기 진영 내에 들어와 있는 불순 세력들, 그놈들 계속 분열을 부추기는데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분열 태극기를 들고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쉽게 안 드러내죠. 쉽게 자기네들 안 드러냈는데 얼마나 교묘한지 그들은 지도부 내도 들어와 있거든요. 예. 그들을 밟은 세고 나는 거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불신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왜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대의 명분 있잖아요. 대의. 예.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우리가 밝혀야 되고 이 대의를 향해서 우리가 개인 사사로운 그 이해관계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접을 수 있는 사람은 애국시민이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대의고 뭐고 자기는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저 인간은 안 돼 하면서 계속 불신을 퍼뜨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불순 세력이에요. 네? 그들은 어떤 면을 하고 있는 그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대의에 반하는 자들. 네? 이것만 해가지고 우리가 현재 거리로 태극기 들고 나와 있는 애국 국민들이 그런 분위기. 그래서 우리가 어느 지도자가 나오더라도 그분들이 좀 힘을 낼 수 있게끔 용기를 낼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바탕이 있던 환경을 만들어놔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얘기하는 게 우리가 뭐 홍준표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그 사람은 우리 그릇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절대 그래서 하지만 자유한국당에도 의식이 있고 정말 뭐 리더할 만한 그런 지도자가 분명히 있다고요. 그 안에도. 네? 일반 당원에서도 그렇겠지만 국회의원 중에서도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뭐 홍빠니 또 조은진 의원에 대해서도 뭐 조빠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비난하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부터가 철저하게 차단시켜야 돼요. 그런 용어를 자꾸 언급하면서 하는 그 자들이 바로 우리 불순 세력들입니다. 아니면은 아직까지 좀 개몽되지 못한, 네? 애국금에 그들에게 선뜻 이게 이용당하고 있는, 선동당하고 있는 그런 국민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 같은 동지를 향해서 니 뭐 홍빠니, 니 조빠니 하면서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까? 예. 대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의만 해놓고 이제 그런 행위들에 철저하게 차단시키는 그런 문화부터 만들어야 돼요. 예.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래 되면 분명히 저는 믿어요. 분명히 이 나라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서게 되고 박근혜 대통령 옥중에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어떤 애국 국민들이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몰라서 지지했던 그들을 일깨우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예. 전국 곳곳에서. 네? 사실 뭐 이 태극기 집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국에 있는 많은 동지들이 자기 이웃에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이런 분이 있다면 그때 서로 막 힘도 내고 막 그러는데. 자, 지금요. 그래도 네네. 제일 큰 야당 홍준표가 네네. 한국당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공은 진짜 계승하고 네. 관은 개선해서 그죠? 네. 그 자유민주 국민 이 태극기 세력까지 합쳐서 에너지를 결집해가지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그 자유 민주주의 정통성을 네. 확보해야 되는데 네네. 그렇죠. 지금 홍준표가 박근혜 대통령 내치고 도망가려고 그러거든요, 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는 문제야.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홍준표도 처음 얘기했지만 절대 그릇이 안 됩니다. 우리 태극기 민심이라든가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망국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홍준표가 한 번씩 이제 메시지 던지면서 웃음 띤 모습들 보시죠. 네, 웃음 띤 모습을 하면서 이 사람이 하면 메시지 주는데 그만큼 소재가 경박해요. 그러니까 홍준표는 네, 진짜 소은배야. 작은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네, 이 국가를 크게 못 본다 말이야. 그 작은 자유한국당만 어째 자기가 도닥거리고 자기 손아귀에 넣으면 뭔가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저는 이제 분명히 단언하건데 홍준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최측근 중에 이번에 이재호도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 놈들 간첩입니다. 이재호 같은 놈들. 그 놈들도 이제 아주 이제 진짜 교묘한 놈이에요. 저도 상당히 그동안 유심히 내가 몇 년이야, 10년 넘게 그 사람 저도 지켜봐왔는데, 결국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도 그걸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애초에 탄핵 그 과정에서 이명박 절대 그분이 나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명박 주변에 있던 이재호라든가 이놈들이 계속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부추긴 거예요. 박근혜를 잡아야만 이제 뭐 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결국 쏘간 거예요. 과거 똑같아요. 우리가 역사는 되풀이되듯이 김구 선생 알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가 그 해방 이후에 그 김구 인근에 있었던 그 최측근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있거든요. 네. 그들 김구라는 지도자를 이용해가지고 결국 김일성한테 만나게 올라가게 만들고 결국은 김일성한테 욕만 당하고 내려와가지고 결국 암살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봤단 말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도 그렇고, 좀 홍준표 주변에도 그런 뿌락지들이 있어요, 지금. 그놈들이 이제 그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자꾸 그들이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놈들의 농간에 놀아나가지고 또 무조건 뭐 홍준표 비난해버리면 그들이 전략이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홍준표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개인의 사당이 아닙니다. 네. 네? 홍준표가 잘못하는 게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보기엔 너무 답답하고 그거 못하나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한국당 내에는 다른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다른 정치인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일깨워가지고 스스로가 안에서 또 자중운동이 일어나게끔 하다못해 나중에 그런 리더자 나오게 되면 대표도 갈아치우게끔 당 내에서 그거 우리가 동배하고 도와줘야죠. 그래야만 이제 그 불순실의 뿌락치들 그놈들의 업무가 그렇게 분쇄되지만 우리가 무조건 외부에서 홍준표 까고 무조건 비난만 해버리면은 결국 그들은 자기네끼리 더 결속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홍준표를 위해서라도 홍준표 자기 자신도 지금 모릅니까? 지금 실제 그 지도 역사에 대한 역대 죄인으로 남을 텐데 저리 되면은 네? 나라가 지금 망한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자기 개인의 권력을 얘기합니까? 나왔는데 뭐 자유한국당 네. 그 개헌 설명을 뭐 네네. 이원 집정부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놈들이 그런 뿌락지들이라고요. 예? 그놈들이 지금 그 연방제 저놈들이 하는 그 의도를 쉽게 말하고 물타기식으로 그러니까 애국 진영이라든가 일반 보수 성향의 이제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꾸 이제 혼동케 하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게끔. 예?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이라는 건 아주 민감한 거예요. 역사에 진짜 하나의 정점을 찍고 있는 문제거든요. 네. 북한도 이대로 체제가 망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저렇게 무리수를 둬가면서 탄핵까지 강행한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 동포들에게 우리가 자유의 문을 열어놓겠다. 자유를 찾아 넘어오십시오까지 대통령이 직접 그 발언을 했잖아요. 그거는 북한 체제를 바로 직접적으로 이거는 한마디로 걔네들 심각한 도전이었거든요. 박근혜 그런 발언들이. 그것 때문에 저놈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원래 조금만 놔두면 어차피 임기가 끝나고 지네들 정권이 가져가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안개뚜껑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렸던 목적이 바로 북핵으로 인한 아주 그 위기였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였거든요. 북한 체제가 문을 닫느냐라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무엇보다 딴 거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그 나라가 이제 망국에 처하는 그런 상황에서 외쳤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뭉쳐야 돼요. 무조건. 이거 딴 거 없어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대의안에 우리가 뭉치지 못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애국자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가 단호하게 내서야 돼요. 야, 정말 나라를 사랑한다면 지금 그게 없다. 참, 답이 없다. 그죠? 뭐가요? 지금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우리 지도자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누구를 향해서 뭉치자 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답이 현재는 아니지만 이제 그게 그런 분이 맨 나올 겁니다. 네? 절대 하늘이 이 나라를 안 버려요. 안 버리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요. 그는 좀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미끄럼들을 만들어야 밑바탕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처럼 보세요. 저 솔직히 내가 그 전에도 잠시 얘기했지만 그 정광용 씨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당기구 대변인이었던. 네. 솔직히 정광용 씨에 많이 이제 사람들 불신하고 있는 건 내가 충분히 압니다. 왜 네. 그런지도 이해는 하고 또 정광용 씨도 잘못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에 구속되어 있는 건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3.10 항쟁의 집회 주최자라는 이유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애국진영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상대 사회자에 대해서는 뭐 애국자다 구출해야 된다면서 정광용 들어서 10년이고 썩어야 된다고 이런 미친 소리들 하고 있다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애국진영에 솔직히 어느 지도자가 이런 분위기에서 누가 나서겠습니까? 누가. 네. 하루아침에 진짜 이렇게 뭐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데도 누구 하나 그들떠보지도 않고 그것도 정말 의식인을 리더자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말들 하고 있으니 내가 그 말들 정말 붕괴를 해, 붕괴를. 네? 어떻게 우리가 이런 자세로 어떤 지도자가 좀 나설 수 있겠냐고요. 용기 내고. 네?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모습 두 눈부터 부럽다고 지켜봤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정광용 씨가 지금 부당에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법정 정언도 하고 했던 것들이 누구는 그러죠. 내가 뭐 정반이 뭐 어떤 딸랑이 그런 미친놈 그놈들이 바로 뿌락지들이에요. 나는 그분 개인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어쨌든 그 불명시켜 나와야만이 다른 새로운 리더자들이 그 자리에 얼마든지 일어서가지고 서서 우리 애국진영을 다시 하나를 뭉치게 할 수 있는 그게 근간이 되거든요.
우리 이런 부분에서 솔직히 우리가 자성도 해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 애국 지도부 측에서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네, 지금 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우리 국민들한테, 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암철 씨 같은 분들이 계몽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네. 야, 참 어렵다 그게,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음, 진짜 뭐 정말 내 자금만 있으면 지금 할 게 너무 많은 게 세월호 문제 있잖아요. 네? 세월호 지금 아직까지 처리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음, 그 세월호 유가족들 앞에서도 난 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전 자격이 있어요. 음, 네? 애초에 그 참사가 발생하고 6개월 뒤인가? 한 4, 5개월 전에 제가 직접 광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그분들 대면에서 만났습니다. 김용우 씨도 만나서 대화를 했고, 예, 유경근 대변인도 직접 만나서 내가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는 그들에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거는 상황을 좀 바꿔놔야 되거든요. 예, 세월호 참사의 주범도 분명히 그 학교와 학부모들이거든요. 네? 자식들을 그렇게 보내면서 안전교육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음. 네? 한 번도 안 했고, 뭐, 그래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친 아, 짓이죠. 오늘 그 새끼 그 세월호 지갑 거기 빠져 죽으려다 살아나왔다는 놈 한 놈이 민중당 놈이 있었는데 네네.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우리 그 집회하는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라고 나와서 집회하는데 거기 와서 방에 막 놓고 하더라고. 아, 그래요? 그 새끼 완전히 세월호가 뭐 지금 왜 여기 와서 세월호 얘기하고 자빠졌냐 이 새끼들 막 그래서 혼내고.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 아마 예. 이제 파장이 클 겁니다. 그들 바로 앞에서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음.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지금 뭐 5.18 이어가지고 이놈들 이제 4.3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예, 제주. 예. 4.3 폭동도 민주화로 이놈들 시도하고 있어요. 네? 지금 벌써 저번 주에 내가 가니까 그 네. 광화문에 4.3 그걸 민주화라고 앉아 슬슬 거기 뭐 그 서명 받고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이미 이제 광화문 5.18 때 가면은. 우리가 철저하게 그들에게 기망을 당했는데, 음. 예? 5.18 때도 이 자식이 그때 누구 김대중 때입니까? 그 김영삼 때입니까? 김영삼 때죠. 그때 김영삼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화합이라도 화해 예. 제스처를 국가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 아프면서 화해했는데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부당하게 억울하게 희생된 너가 사람들을 요구 이제 조건 다 들어줄게. 그렇죠. 이래요. 그걸 위로하는 차원에 했는데 이거 예. 웬걸? 예?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것들이 하나도 화해나 하지 않고 오히려 또 정우심만 기르고 있는 거예요. 국민 세금을 받아가면서 민주화 운동을 둔갑한 상태에서 이럴 것 같았으면 미쳤어요? 진상규명을 정확하게 밝혀야죠. 예. 어디 그 5.18 같은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이 서간 바로 직후인데, 네? 그거는 진짜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인 걸 북한이 안 내려왔다는 게 상식 좀 말이 됩니까? 예. 지난번에 그 누구야, 지만원 박사님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현장에 직접 들어가서 내가 들었어요. 예. 그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라는 건 놈이 있습니다. 이 나쁜 자식이, 그 자식이 거기서 뭐 지가 증언하는 거 얘기 들어보니까 지는 겁나가지고 그때 도망갔대요, 현장에서. 네? 도망가가지고 뒤늦게 제가 민주화 인사 그걸로 등록을 했다가 뭐 이런 헛소리 하면서 나중에 한단 소리가, 지만원 박사한테 한단 소리가, 북한군이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왜 내려왔다고 당신이 얘기하면서 명예를 회복하는, 명예를 훼손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법정에서요. 내가 그 말 듣고 저놈 완전 빨갱이구나, 저놈이. 예? 북한군이 내려오신 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진짜 있지도 않았고, 네? 그리고 제가 왜 그런 말,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그게 왜, 그 누구야, 그 강조기 희생자들, 그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북한군이 안 내려왔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김일성이가 박정희 대통령 서가고 어디 추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겠어요? 네?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내렸던 무장공비를 내려보낸 놈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이 이제 4.3 사건까지 저놈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은 최소한 우리가 서북 청년단이 재건이 된 상태잖아요. 아직까지 조직화는 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 전이라도 저 빨리 자금 확보해서 제가 제주도를 제가 갈 거예요. 제주 사상 기념탑도 제가 직접 가서 서북 청년단 이름으로 가가지고 그 유가족들 우리 공개적으로 만날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더 이상 역사 왜곡의 중심에 서지 마시라고. 네? 어떻게 당신들이 당신 유족들 그 시대적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어떻게 이 대한민국 지금 당신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번영된 이 땅이
하게 된 그 원인들의 서북청인들 그분들 때문인데, 그분들 덕분인데, 예? 어떻게 감히 아직까지 그 역사를 왜곡하고 니네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원래 그 공비들에게 했던 건데, 그걸 무슨 진짜 말도 안 돼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막을 겁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을 거예요. 음. 네? 차라리 그놈들에 맞서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이젠 더 이상 대한민국 역사가 왜곡되는 걸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런 현장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나서야 되고, 이제 제주도민들도, 그때 당시에 제주도민들 중에서도 거기 그 무정 빨갱이들한테 쉽게 말하면 거기 있잖아요. 그 시대 그 남로당 세력들. 예. 그들에게 수많이 희생당한 유가족들도 있거든요. 제주 4.3 사건의 유가족 중에서 군경 장년들이라든가 그때 당시 공무원, 네? 그 빨갱이 세력들에 의해가지고 이제 무참하게 학살당했던 그분들도 있어요.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저놈들이 지금 그걸 또 역사를 왜곡해서 민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걸 또 반드시 막아야 되고. 참나 그 아무도 모르는 국민들은 학생들 젊은 청년들은 가서 뭐 여러분의 희생을 뭐 어쩌고 저쩌고 씁니다 하고 거기다가 서명하고 자 빨갱이들한테 이게 우리가 그걸 일깨울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는 게 우리가 딱 대안만 있으면 우리가 애국 진영이 이제 대장 분열하지 않고 서로 막 엄해하고 하지 않고 서로가 부족하더라도 이게 나라가 망국이 위기에 처하기 때문에 서로가 격려하고 또 도와주고 부족한 거 서로 채워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고 나면요. 문재인 저놈이 지금 이전에 저질렀던 게 그 범죄행위가 얼마나 많습니까? 강우병만 하더라도 그 새빨간 거짓 선동으로 국민을 철저히 병신을 만들었거든요. 대한민국을 역사적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 한우가 지금 똑같은 미국의 사료 체계를 그대로 뺏겨온 게 우리나라 사료 체계인데 우리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서 원령 제한도 안 하고 SRM부터 다 먹어왔거든요. 네? 그래 놓고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가 미친 소라고 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소를. 네? 그래, 그런 것들 그놈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냥 나는 이거는 절대 나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 저 자식은 분명히 때가 되면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그게 불거지게 되면은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던 사람들도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예. 내가 경험이 그래, 경험이. 원주 지역에서도 이제 완전히 좌파 진영 이제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진보 진영. 예. 진보 진영이 이랬던 좌파 진영이 이랬던 이제 활동하는 놈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도 괜찮은, 저하고 대면에서 얘기하다가 내가 이 얘기를 문제 꺼내면 걔들 찍소리도 못 해요. 진짜 다 인정을 해요. 저건 진짜 자기는 몰랐다고. 예? 그러면서 그는 정말 문제가 있네라고만 얘기하지. 근데 이걸 바로 잡으려고는 안 하더라고, 이 친구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는 잡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있다고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전에 뭉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뭉쳐야만이 우리가 또 어떤 지도자든 이제 나설 것이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옥중에서 그걸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던져서라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글 준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성함철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예.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뭐 발언할 수 있게 기회 주셔서 무슨 일이 감사합니다. 있으면은 네네. 문자나 전화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조만간에 한번 이제 그때 한번 조명하신 데 있잖아요. 우리 대한애국당하고 새누리당 합당 문제. 예.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게끔 좀 시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데 네네. 그 새누리당의 정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정권이라 할 것도 없고요. 정권 할 것도 없고, 지금 시도당 위원장들이 예. 그동안 이제 우리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만 이어져 왔었어요. 이게 제가 계속 이미 수개월 전부터, 작년부터 해가지고 제가, 당헌에 없는 그냥 간담회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없다. 차라리 당헌에 나와 있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시도당 위원장을 다 포함시켜달라. 그래서 당이 뭔가 회생할 수 있나 했는데 그게 그동안 계속 안 됐어요. 정광용 사무총장이 이제 옥중에서 그걸 계속 거부를 했는지 예, 그걸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가 예. 최근에 이제 저희가 시동이 이제 마지막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예. 만약 이때도 안 되면 난 우리 스스로 해산하겠다까지 내가 저도 외쳤는데 예. 결국 이번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받아줬어요. 받아줘가지고 우리가 그 시도당 위원장기 비상규칙위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게 그 당헌상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결정이 되거든요. 아니 근데 정함철 씨만 혼자서만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요, 저 혼자가 아니죠. 아니 저 혼자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대세가 돼 있습니까?
합친다는 지금 게 그러니까 새누리당 내에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조은진 의원에 대한 이제 반감도 많아요. 많겠죠. 솔직히 그 내용도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 뭐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네. 그런 거 저런 거 지금 다 따지면은요. 그러니까요. 하나도 못 합니다. 못 하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합치려면은 얘기가 그거예요. 네. 합치려면은 가서 100개 들고 합치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그뭐 아, 막 100개 드는 우리끼리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는 아, 뭐 조은진 우리 의원 뭐 이러니까 좀 네. 같이 합십시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장 네. 우려한 건 딴 거 없습니다. 예. 그때 뭐 그 대한민국당이 분당에 나간 이후에 또 변희재하고 또 갈등이 또 있었잖아요. 예. 그거는 사실 그때 당시 이미 얘기됐던 거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이대로 가면은. 그래서 조은진 의원님이 어쨌든 이제 틀건 틀어내고, 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조은진 의원님은 단순히 우리가 대한민국당이나 새누리당의 어떤 리더이기보다도 이왕이면 우리 태극기 민심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자, 네네. 너무 깊이 얘기하면은 네, 그 부분은 이제 예, 따로. 네. 다음에 따로 얘기하시고 제가 네, 한마디만 그렇게 하시죠. 말씀해 드릴게요. 네네. 자, 그런 그게 결정이 일부라도 좋아. 네. 혼자 아니고요. 일부 지구당 위원장이 그랬다면은 제가 다리를 놔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네. 가장 핵심 계신 분하고 다리를 놔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